아무도 나를 못 봐. 이제 세상이 다 내 것이야. 이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친 사람의 헛소리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움틀거리는 은밀한 공감과 섬뜩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아무도 내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도덕성과 알량한 양심을 끝까지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선량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규칙을 지키고 탐욕을 억누르며 점잖게 행동하는 것은 내면의 순수한 선애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타인의 시선과 그로 인해 돌아올 사회적 처벌이 두려워서입니까? 만약 나를 바라보는 그 모든 감시의 눈동자가 마법처럼 완벽하게 사라진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절대 들키지 않는다는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쇠사슬로 묶여있던 진짜 본성은 과연 어떤 괴물의 얼굴을 하고 세상 밖으로 튀어나올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서늘하고 묵직한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후미진 마을에 살던 한 사내가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게 해주는 신비한 감투를 우연히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떡 한 조각의 귀여운 유혹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아주 작고 사소한 일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탈의 끝은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럽고 처참한 피투성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었다고 믿었던 남자가 왜 그토록 허망하고 잔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를 파멸로 이끈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뼈 시린 진실의 문을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김서방은 이웃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허탕만 치고 터덜터덜 산길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마을까지 이어진 구불구불한 산길은 꽤 멀고 험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짙게 깔리더니 굵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산중을 뒤흔들자 비를 피할 곳을 찾던 김서방은 산길 중간쯤에 있는 오래된 폐가로 허겁지겁 뛰어들었습니다. 나이가 30을 훌쩍 넘겼음에도 평생 제대로 된 일이나 노력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도 허리가 아프다며 내팽개쳤고, 푼돈을 빌려 장사를 시작해도 며칠 못 가 미천을 날려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이라곤,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세상이 썩어빠져서 그렇다. 부자 놈들이 내 몫을 다 빼앗아 가서 그렇다며 매일같이 탁주 한 사발에 불평불만만 쏟아내며 빈둥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만큼 대담한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김서방은 이웃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허탕만 치고 터덜터덜 산길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마을까지 이어진 구불구불한 산길은 꽤 멀고 험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먹구름이 짙게 깔리더니 굵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산중을 뒤흔들자 비를 피할 곳을 찾던 김서방은 산길 중간쯤에 있는 오래된 폐가로 허겁지겁 뛰어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서 목을 매달고 죽은 귀신이 나온다느니 밤마다
도깨비불이 번쩍인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여 낮에도 아무도 얼씬하지 않는 저주받은 장소였습니다. 비바람을 피해 어두운 방 안으로 더듬거리며 들어간 김서방의 코끝에 매캐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숨을 죽이고 방 안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멈추었습니다. 낡고 깨진 사기그릇 조각들 사이로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낡아빠진 털모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찌나 오래 방치되었는지 털은 다 빠져서 가죽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누렇게 변색된 데다 역겨운 냄새마저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을 속이고 세상을 기만할 수 있는 전설 속의 도깨비 감투라는 사실을 어리석은 김서방이 알리 만무했습니다. 김서방은 길가에 떨어진 남의 물건을 줍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머리가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었기에 낡은 모자의 먼지를 대충 털어내고는 자신의 머리에 푹 눌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괴한 모자는 마치 처음부터 김서방의 머리 크기에 맞춰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모자를 쓴 김서방은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마루 끝으로 걸어 나와 마당에 고인 커다란 빗물 웅덩이를 무심코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김서방은 극도의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처럼 맑게 고인 빗물 웅덩이에는 무너진 폐가의 처마도 보였고 잿빛 하늘도 선명하게 반사되어 보였지만 정작 웅덩이 바로 앞에 우뚝 서 있는 김서방 자신만은 그 어디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체가 세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처럼 웅덩이에는 텅 빈 허공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헉 하고 숨을 들이켜며 자신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려보았으나 웅덩이 속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 쓴 낡은 모자를 훌렁 벗어 던지자 그제야 물 위로 창백하게 굳어버린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홀린 듯이 다시 모자를 주워 머리에 쓰자 웅덩이 속의 얼굴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고 모자를 벗으면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서방의 둔탁한 머리로는 이 초자연적인 마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짐승 같은 본능은 이미 이 물건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다. 나를 이 세상의 모든 눈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워주는 물건이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세상의 모든 법과 규칙을 비웃으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며 그의 두 눈동자는 이내 붉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고 굳어있던 입계는 서서히 광기 어린 기괴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김서방은 도깨비 감투를 눈푹까지 깊이 눌러쓰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떡집 가판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떡집 주인이 바로 코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김서방이 앞에 서 있음에도 주인은 전혀 그를 인지하지 못하고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얻은 김서방은 천천히 손을 뻗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한 조각을 덥석 집어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너무나도 꿀맛같이 달콤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엽전 한 입 꺼내지 않고 주인의 눈앞에서 당당하게 남의 피 같은 재산을 빼앗아 먹는 그 공짜 떡의 맛은 세상
그 어떤 사안의 진미보다 짜릿하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이 아찔한 쾌감의 정체는 바로 금지된 금기를 깨뜨렸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자 세상의 모든 타인을 완벽하게 속이고 조롱하고 있다는 비열한 전능감이었습니다. 타인의 땀과 눈물을 짓밟으면서도 나만은 절대 안전하다는 그 비겁한 안도감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마약과도 같습니다. 그날 이후 김서방의 알량한 양심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고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떡 한 조각의 짜릿함은 금세 시시해졌고 다음 날에는 엿 장수의 갑판대를 뒤집어 엿을 훔쳤습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는 우월감은 훔친 물건의 가치보다 수백 배는 더 큰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쾌락에는 반드시 무서운 내성이 따릅니다. 엿 한 가락은 다음 날 고기 덩어리를 긁히는 최고급 비단을 훔치게 만들었습니다. 장터에서의 도둑질로 성이 차지 않게 되자 김서방의 타락은 마을 안으로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어둠이 깔리면 그는 도깨비 감투를 쓰고 남의 집 담장을 훌쩍 넘어 다녔습니다. 이웃집 안방을 스스럼 없이 들여다보았고 밤이 깊어 귀한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도둑 고양이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두 눈에는 의심과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지만 뼛속까지 시린 가난과 굶주림의 공포 앞에서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추궁하지 않고 스스로 진실을 외면하는 무서운 타협을 하고 맙니다. 감투를 주운 지 열흘 남짓한 시간이 흘렀을 때 김서방의 영혼은 악랄한 괴물로 변이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집 창고에 자물쇠를 부수고 은수저를 쓸어 담았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했던 이웃들을 찾아가 보이지 않는 무자비한 주먹을 날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김서방은 그 처절한 비명을 들으며 절대적인 지배감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 텅 비어버린 썩은 영혼의 자리를 가득 채운 것은 나는 보이지 않는다 고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신이 되었다고 착각한 김서방이 끝내 깨닫지 못한 치명적인 진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거대한 인과율이 나를 굽어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의 집을 털고 지쳐 집으로 돌아온 김서방은 아주 드물게 감투를 방 한쪽 구석에 벗어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목숨을 앗아갈 운명의 분기점이었습니다. 방을 치우던 아내의 눈의 구석에 팽개쳐진 그 퀴퀴한 털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것이 무시무시한 도깨비 감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낡은 모자에 한쪽 귀퉁이가 타들어가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날도 추워지는데 바람이 들지 않게 기워줘야겠다 생각하며 반지꼬리 상자에서 가장 적당한 크기의 천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눈이 시리도록 선명하고 짙은 새빨간 붉은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다 빠져가는 잿빛 털모자 위에 그 새빨간 헝겊을 덧대면 멀리서도 횃불처럼 눈에 확 들어올 만큼 기괴하게 튀는 색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구멍만 막아주면 그만이지 하며
바늘을 촘촘하게 찔러 넣어 그 새빨간 헝겊을 단단하게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은 모자, 귀퉁이에 꿰매진 새빨간 헝겊 조각을 보고 순간적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늘은 장터에서 어떤 금고를 털까 하는 짐승 같은 탐욕으로 꽉 차 있어 붉은 헝겊 따위의 위험 신호가 비집고 들어올 이성의 빈자리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붉은 헝겊이 덧대어진 도깨비 감투를 푹 눌러쓰고 의기양양하게 방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만함에 뇌가 썩어버린 그가 놓치고 있던 끔찍한 맹점이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도착한 장터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오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사람 파도 한가운데를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 나갔습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무지렁이 백성들을 비웃으며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신이 된 것 같은 권력의 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곡물 도매상의 커다란 천막 안쪽 구석에 자물쇠가 채워진 육중한 동해가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동해를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운명의 잔혹한 심판은 예고도 자비도 없이 뒤통수를 후려치며 찾아옵니다. 도매상 맞은편에 포목전 주인이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었다가 믿을 수 없이 섬뜩한 현상을 목격하고 맙니다. 대낮에 밝은 허공 한가운데 무언가가 둥둥 떠서 스멀스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른의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새빨간 붉은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아무런 지지대도 없이 텅 빈 허공에 떠서 사람의 머리 높이쯤에서 이리저리 부유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세상에 저게 대체 무슨 요물이야 하며 포목전 주인이 당혹스러움과 공포로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허공의 붉은 점을 가리켰습니다. 옆집 떡장수 아주머니도 고개를 돌려 저 빨간 거 대체 뭐래요? 허공에 피 묻은 천 쪼가리가 떠다니는 거 안 보여요.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라며 소리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삽시간에 장터로 퍼져나갔고 시끌벅적하던 장터가 일순간 쥐 죽은 듯한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명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오직 허공에 뜬 그 핏빛 붉은 점 하나만을 공포에 질려 좇고 있었습니다. 그 숨 막히는 공포의 대치 상황 속에서 오직 김서방만이 장터의 공기가 얼어붙은 줄도 모른 채 자신을 향해 꽂히는 수백 명의 시선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는 투명한 신이다 라며 뻔뻔한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자기 머리 꼭대기에서 세상 가장 선명한 붉은 헝겊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허공을 떠돌던 빨간 점이 곡물 도매상의 어두운 천막 안쪽으로 쑥 들어가더니 동해 앞에서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진 장터 한가운데서 철컥 덜그럭하며 무거운 쇠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고막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찰랑거리는 엽전 꾸러미가 허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괴한 광경에 포목전 주인이 핏대를 세우며 도둑이야 귀신이 아니야. 저 빨간 헝겊 밑에 숨어있는 놈이 바로 밤마다 우리 마을을 털어가던 흉악한 도둑놈이야. 당장 저 빨간 점을 때려잡아라 하고 고함쳤습니다. 그 외침 한마디에 막연한 공포가 살기 어린 분노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상인들이 몽둥이와 쇠스랑을 치켜들고 오직 허공에 떠있는 붉은 점을 타겟으로 일제히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김서방은 쾅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나무 몽둥이가 등짝을 무자비하게 내리치자 억 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보이지 않아야 할 자신을 향해 사람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왜 때려, 나 안 보이잖아, 살려줘 하며 피를 토하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으나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오니 군중들은 더 소름이 돋아 미친 듯이 매질을 가해했습니다. 김서방은 무릎이 부서지며 차가운 흙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온몸의 뼈가 산산조각 나는 고통 속에서도 김서방은 감투를 벗어 자신의 진짜 초라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 스스로 모자를 벗지 못했습니다. 장터 한복판 흙바닥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형체도 없이 수십 명의 군중에게 두들겨 맞아 죽어가는 기괴한 블랙 코미디 같은 비극의 한가운데에는 오직 아내가 꿰매주었던 선명한 붉은 헝겊 조각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번에 미친 듯한 몽둥이질이 멈추고 살려달라던 비명도 앓던 신음도 뚝 끊기고 나서야 사람들의 피 묻은 팔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피로 붉게 물든 땅바닥에 묵직한 무언가가 널브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핏물이 흥건한 땅바닥에 아주 조금씩 사람의 실루엣이 유령이 실체화되듯 형상을 드러냈습니다. 무자비한 매질 속에 몽둥이에 걸려 감투가 저절로 머리에서 훌렁 벗겨져 나뒹군 것이었습니다. 그 요물이 벗겨지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피투성이가 된 처참한 몰골의 남자 매일 빈둥거리며 세상 탐만 일삼던 찌질하고 게으른 김서방의 끔찍한 시신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습니다. 처참하게 박살난 그의 머리맡에는 붉은 헝겊이 덧대어진 낡고 퀴퀴한 털모자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겪은 끔찍한 일의 진상을 깨달았습니다. 아, 저게 바로 사람을 숨겨준다는 도깨비 감투였구나. 그리고 저 빨간 헝겊 때문에 덜미가 잡힌 거였어. 급히 소식을 전해 들은 김서방의 아내는 험한 산길을 맨발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핏물과 진흙에 젖은 바닥에 쓰러진 남편의 시신을 발견한 아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깨비 감투 때문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아내의 초점 잃은 눈동자는 바닥에 나뒹구는 그 낡은 모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밤새워 정성스럽게 꿰매주었던 붉은 헝겊, 그 작은 사랑의 조각이 결국 남편의 투명한 은신처에 치명적인 구멍을 내어 세상 사람들에게 위치를 발각시키고 사형대로 밀어올린 올가미가 되어버렸다는 끔찍한 인과관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추악한 욕망을 완벽하게 감춰주려 했던 도깨비의 주술 위에 평범하고 선량한 인간 아내의 손길이 붉은 점 하나를 남겼고 그 선의의 점이 결국 남편의 썩어빠진 탐욕을 세상에 드러내어 심판받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감추려 발버둥치는 인간의 알량한 욕망은 결국 아주 사소한 틈을 통해 백일해 드러나고야 만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도깨비 감투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철학적인 설화입니다. 만약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손에 이 도깨비 감투가 기적처럼 쥐어진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파괴적인 행동을 하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어떠한 책임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여러분의 뻗은 손은 과연 어디를 향할까요? 김서방 역시 처음부터 흉악한 범죄를 기획한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감투는 그저 사회적 시선이라는 코르셋을 벗겨주고 깊은 심연에 웅크리고 있던 진짜 탐욕을 세상 밖으로 꺼내어준 해방구였을 뿐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탈이 브레이크 없는 쾌감에 중독되어 참혹한 파멸로 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깊이 파묻고 완벽하게 감추려 해도 결국 밖으로 드러나고야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은 커질수록 끔찍한 단서를 흘리고 맙니다. 감추려 발버둥 칠수록 그 붉은 점은 도리어 사람들의 눈에 선명한 관역으로 비친다는 사실을 찢겨진 붉은 헝겊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설화공방 제23화 도깨비 감투 이야기는 여기서 서늘한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혹의 순간 이성을 깨우는 경고음으로 떠오르시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없는 캄캄한 어둠과 익명성 속에서도 스스로의 양심을 등불처럼 빛낼 줄 아는 단단하고 고결한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전설로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고 고요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